여러분들 혹시 사형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형? 사형은 무슨 사형? 우리나라 이미 사형 폐지 국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대한민국은 아직 사형 폐지 국가가 아닙니다.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죠. 이 말은 아직 사형 제도가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는 말인데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아직까지 있다고? 집행하는 거 본 적 없는데? 네, 맞습니다. 사형수는 존재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사형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걸까요? 자, 오늘의 1급뱀에 여러 문제가 얽혀있는 사형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 편 지금 시작합니다.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법정 최고형으로 현재 많은 논란이 되는 형벌인데요.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 아니다. 사형제도 폐지하면 안 되고 집행도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996년과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두 번 다 합헌, 즉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다 라는 거였죠.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을 집행하는 거 보신 지 오래되셨을 텐데 언젠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부 때가 마지막입니다. 김영삼 정부 막바지에 집행했던 거죠. 당시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사형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사형 폐지국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렇다면 1997년 이후로는 사형수가 아예 없었던 걸까요? 그건 아니고 사형 집행만 안 할 뿐이지 사형 판결은 내릴 수 있습니다. 희대의 연쇄 살인범으로 유명한 강호순, 유영철 이런 사람들 아시죠? 이런 사람들처럼 잔혹한 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기도 하죠. 현재 대한민국엔 2020년 말 기준 60명의 사형수가 존재합니다. 아니 이 60명이나 되는 사형수가 있는데 왜 사형은 집행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아까 김영삼 정부 때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 김대중 정부로 넘어오면서 사형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형 집행이 중단된 것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지가 컸다는 이야기죠. 특히 인권을 강조했던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사형 집행에 대해 단 한 번도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취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갔는데 이 노무현 정부 때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무려 20명이 살해되며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힙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에 재판에서는 당연히 사형이 선고되었죠.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니 당시 여론이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요. 아니 저런 흉악범죄자를 왜 사형을 안 하는 거야? 당장 사형 집행해! 이런 식으로 당시 국민들의 사형 집행 찬성 여론이 엄청났습니다. 사람을 20명이나 죽였으니까. 이후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서는 일부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사형 집행을 논의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집권 당시에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죠. 이렇게 1997년 이후 2021년 현재까지 무려 24년 동안 대한민국에선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는데요. 아니 판사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땅땅땅 했는데 왜 사형 집행을 못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이유가 존재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가 있죠. 아무리 범죄자라도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갔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형을 집행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인데요. 만약 사형을 집행했는데 시간이 흘러 무죄가 밝혀진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의 목숨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판사가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한다고 해도 결국엔 사람이라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형 집행은 안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으로는 강력 범죄율을 억제하는데 사형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UN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살인 범죄 억제 효과가 크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죠. 사형 제도가 범죄율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도 있는데 1981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살인 사건만 701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우리 휴스턴이 살인율이 제일 높잖아. 당장 사형 제도 부활시켜. 이렇게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한 휴스턴은 사형 제도를 부활시켰죠. 그러다 보니 흉악 범죄자들을 잡아다가 사형을 때리게 되는데 이게 결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1981년 701건이던 살인 사건이 1996년에는 216건으로 63%나 대폭 감소했던 거지. 물론 이런 비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사형 집행이 살인 사건을 막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미국은 1972년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가 흉악 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4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사형이 강력 범죄율을 감소시킨다, 아니다,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런 논쟁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문제는 넘어가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다른 이유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권력자의 간접
살인 등의 이유가 있는데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2007년 대한민국은 유럽형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저희도 범죄인 인도랑 형사사법공조협약 가입하고 싶은데 뭐? 너네 아직 사형제도 유지하고 있잖아. 그럼 안 되지. 그러면 유럽연합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은 사형 안 할게요. 그러면은 됐죠. 뭐 그렇다면은 알겠어. 서약서 제출해. 이렇게 대한민국은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서약서를 제출했던 거지. 게다가 유럽연합은 사형 집행국가 무역협정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사형을 집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교적으로 신경을 안 쓸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엠네스티 등 전 세계 각종 인권 단체들에게서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죠. 이렇게 여러 이유들이 있다 보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죠. 그럼 다른 나라들도 눈치 보면서 사형 안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국제 엠네스티 2017년 기준 사형 집행 국가는 23개국, 사형 폐지 국가는 106개국,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는 36개국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보다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뿐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아까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문제로 범죄자들이 유럽으로 도망가면 잡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이라도 범죄자가 유럽으로 도주했다. 그러면 해당 국가와 공조하기도 어려워서 수사하기가 굉장히 난감하다고 하죠. 뭐 국제적인 이유든 아니면 다른 이유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건 알겠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뉴스에 흉악 범죄자들이 나오면 사형 집행해라. 저런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여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사형 제도에 대한 찬성을 하고 있죠. 실제로 2015년 국민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성이 34.2%, 반대는 65.2%였는데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2배나 많았던 거지.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흉악범이 늘어나는 거다. 흉악범들에게 들어가는 내 세금이 아깝다. 등등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형 제도에 대해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2017년 제19대 대선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흉악범이 너무 날때요. 그러나 사형제도라는 것이 그런 흉악범을 억제하는 효과는 없다는 것이 지금 다 실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실상 안 되니까 지금 사형 흉악범 집행이 안 되니까 유영철이 강호성이 그런 엽기적인 연쇄살인이 계속 나고 그 사람들이 죽은 피해자는 어떡하고 수십 명의 피해자는 오히려 중매자들은 어떡하고 오히려 이게 앉아서 그 멀쩡히 앉아서 교도소에서 국가에서 밥 먹이고 하는 게 옳습니까? 실제로 아까 연쇄살인범 유영철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영철이 교도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야, 나 누군지 몰라? 나 사이코야. 문 열어. 너 하나 죽여도 나는 어차피 사형이야.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온다고 합니다. 교도관 목을 조르기도 하고 한밤중에 난동을 부려서 커피를 타오게 하는 등 교화가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여론은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고유정 사건, 강서구 PC방 사건 등 끊이질 않고 일어나는 흉악 범죄로 인해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현재 국민들은 흉악 범죄자들이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범죄자들이 받는 형벌을 보면 확실히 자신의 죗값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죠. 그리고 이전 촉법소년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 자신이 한 행동보다 처벌이 낮다는 걸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형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사형 집행을 해야 하는 걸까요? 사형 집행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루빨리 흉악 범죄율이 낮아지기를 희망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